가로수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 보니까 연말 12월이 됐습니다. 이 연말만 되면 낮보다 밤이 더 바쁘시죠. 숨바쁘게 달렸던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도 힘차게 좀 아자아자 하자고 송년회 하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술로 너무 열심히 달리는 게 문제입니다. 연말 송년회 때문에 간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잡아주는 본초 4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칡입니다. 갈근이라고 하는 본초 양명을 가지고 있어요. 갈근하게 되면 일단 숙취 본초로 알고 계시죠? 이 칡은 해열, 해독 그리고 설사의 명약입니다. 맛을 보면 맛이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쓴맛을 가지고 있고 혀가 약간 아린 정도의 매운맛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한겨울에 정말 이렇게 쌓인 눈밭을 다 걷어내고 얼어붙은 땅을 이게 삽으로 파가지고 사실 삽으로 파는 정도가 아니라 포크레인 같은 걸 동원해서 채취하는 겨울에 나는 칡이 약효가 좋습니다. 겨울에 캔 칡은 맛을 보면 단맛이 많고 전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 여러 가지 뭐 감기 걸렸을 때라든지 또 숙취, 주독을 풀어주는 용도로 또 갱년기 여러 가지 치료 용도로 많이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칡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우리 간을 보호해줘서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술독도 풀어주게 되고 갈증도 해소해주고 특히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사포닌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구역질이라든지 소화불량 유발할 수 있고 속이 냉하신 분들은 얘가 냉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사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이 냉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초는 헛개입니다. 이 헛개는 그 양조장 2km 근방에는 헛개를 심으면 안 된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헛개를 먹으면 술이 헛것이 된다라는 이름에서 그 뜻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헛개는 지구자라고 하는 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좋은 약초죠. 주독을 풀어주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 평간식품, 간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풍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약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많은 게 바로 헛개예요. 중국의 그 본초 강목 또 무슨 당본초 이런 본초수비오 이런 의서에 보면은 술독을 푸는데 으뜸가는 약으로 얘가 기록이 된 바가 있고 음주 너무 많이 해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숙취 해소가 필요한 분들 술독을 푸는 데는 이 헛개나무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뭐 이 헛개에 대해서는 현대 양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지구자라고 하는 약초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코올 분해 효소죠. 암페롭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바로 그 숙취를 해소하는,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은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지 너무 과로해가지고 간 기능이 약해지신 분보다는 주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뭐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든지 알코올성 지방간 요럴 때 이 얘가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질이 냉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지금 다 줄기 잘라놨는데 사이사이에 노란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섭취하게 되면 사실 자가 섭취하게 되면 독성 간염이라든지 신장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얘가 간에 좋대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주치의와 충분하게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숙취 보초는 바로 엉겅퀴, 밀크시슬입니다. 주당들에게는 간해독에 좋다고 일찌감치 소문난 본초죠. 우리나라에서는 흰무늬 엉겅퀴라고 불리우는데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에도 수차례 언급돼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모유가 엉겅퀴에 떨어져서 녹색잎에 하얀 무늬가 생겼다고 해서 밀크시슬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밀크시슬 하게 되면 2000년 동안 유럽에서는 간 건강을 위한 생약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강기능 식품으로 많이 찾고 계시는데 특히 씨하고 열매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밀크시슬 그 엉겅퀴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봄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다 그동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엉겅퀴 보여드려서 그 밀크시슬이 그거였구나라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겨울이 돼서 얘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밀크시슬 하게 되면은 그 핵심 성분이 실리마린 성분이거든요. 강력한 산화 방지제입니다. 그러니까 간 세포막을 보호해서 간 독성 물질이 간 세포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고 이 간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어떤 간 손상이 있을 때 밀크시슬 성분인 이 실리마린을 이렇게 투여했더니 간 수치가 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뉴스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간에 굉장히 좋은 게 또 밀크시슬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엉겅퀴과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국내에서 뭐 엉겅퀴 필 때 거의 엉겅퀴가 싹이 마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종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라든지 위장장애, 오히려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본초는 바로 녹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곧불,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갔고 입맛이 떨어지고 열도 나고 과음한 후에는 꼭 녹두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냉하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부은 거를 삭혀주고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고 갈증을 멎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서 녹두로 그 베개 속을 만들어서 베게 되면 눈이 맑아지게 되고 두통이 치료된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팁이 있습니다. 녹두를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이에요. 2번, 3번 강조한 꿀팁이 바로 껍질까지 다 먹는 녹두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질 벗긴 녹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현대 양리학적으로 보면 항산화 성분이죠. 이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부분에 5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껍질 벗긴 녹두네. 껍질 벗긴 녹두를 얘를 먹는 거는 녹두의 약성을 반도 섭취하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두를 아삭하게 즐기는 방법 바로 숙주예요. 시루에 이 녹두를 담고 물 부어서 콩나물처럼 싹 나게 하는 게 녹두나물인데 숙주나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해장하려고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숙주 유난히 많이 넣게 되잖아요. 숙주에는 숙취 해소를 돕는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 먼저 뭐 숙주를 찾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얘네들이 다 알아요. 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영특한지. 간 보호하고 숙취 확 잡는 4가지 본초. 칡, 그리고 헛개, 그리고 밀크시슬, 그리고 녹두, 껍질째 먹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쌩쌩한, 싱싱한, 초록초록한 간으로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화이팅!